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눌 주제입니다. 3년 안에 반드시 큰 부자 될 기회가 옵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출처는 첫 번째 장은 부동산 지인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제가 사는 대구입니다. 대구 멀티 차트 현황이라 그래서 총 이렇게 4가지 그래프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매매 전세 지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 세 번째는 입주 물량입니다. 실제적으로 그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미분양 현황입니다. 여기 그래프로 보라색 그래프로 나오는 것이 준공전 전체 미분양이고, 여기 아랫부분에 검은색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악성 미분양이라고 그러는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이게 연도 자체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반 정도 나눠가지고 2022년도까지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밖에 없지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입주 물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편하게 한 화면에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주제는요, 이 두 번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예, 두 번째 여기 제가 별표 쳐놓은 거 보이시죠? 2010년도 전 여기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대구에 상당히 많은 미분양, 지금과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보다 2배 정도 이상, 그리고 또 문제 자체는 현재는 대구의 악성 미분양이라 그래서 준공 후 미분양이 현재는 많이 없는 상황이지만 2010년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준공 후 미분양이 최대 12,000호 이상이 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입주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도 아파트가 텅텅 빈 것이 대구에 12,000세대가 넘었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 당시에 보시면 당연히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 하지만 이때 문제는 그래프 자체가 거래량 그래프를 보시면 이 완전히 여긴 도대체 뭐 안 되겠다, 도저히 지금 사면 안 되겠다는 이런 공포 심리와 더불어서 그때 당시에 금리도 높았을 거고, 지금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미분양이 많은데 지금 사면 큰일 나, 현재와 아주 비슷한 시점인 것 같은데, 시기고 또 비슷한 심리 상태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았던 입주 물량이 10년, 11년도를 전후를 해서 급감하게 되죠. 이제 공급하는 측에서도 건설사에서도 대구는 이제 지으면 안 되겠다, 지으면 손해고 완전 미분양 나는데 왜 짓겠어 해서 상당히 많은 그 전에 있던 공급 물량 자체가 10년도 11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거의 짓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때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그래프 자체가 11년도 10년도 여기를 지나서 계속적으로 미분양이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때 거래량이 이만큼 지금 살아나는 걸 여러분들 보이시게 되실 겁니다. 거래량이 살아남음으로써 미분양이 사라지고 이 그래프, 메뉴에 있는 그래프 자체가 지방 대세 상승기에 있던 10년도, 11년도를 시점으로 해서 대구가 대세 상승하는 이런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쭉 상승하다가 대구가 또 언제 이런 입주가 많았냐, 여기 그래프 보시면 2016년도, 17년도 이때가 실제적으로 3만 호 이상의 그래프가 있었던 이런 시점에서도 여기서 당연히 이 보시면 시세 자체가 조정을 받게 되는데, 여기도 더할 나위 없이 예전과 똑같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여기 보시면 푹 감소하게 되는, 지금 공급이 이렇게 많은데 입주가 이렇게 많은데 도저히 안 되겠어, 여기 지금 대구 사면 안 돼, 이 당시에 당연히 시세, 전세, 매매 시세 자체도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이런 시기에 거래량도 푹 줄어드는 이런 시기. 하지만 이때는 미분양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의 시기가 길지 않았다. 그래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반등하고 다행인 거죠. 이때 당시에는 공급이 그 위에 입주 물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대구는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평균치 이상이 계속적으로 가면서 미분양도 없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17년, 18년,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해서 여기 그래프, 상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매매 전세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요때 잠깐 조정을 받고 계속 올라갔던,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거래량이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 탑을 찍었던, 하지만 어떻습니까? 2021년도 가을을 지나서 여기 있는 매매 전세 지금 그래프도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거래량도 여기를 탑을 찍은 이후에 급감하게 됩니다. 여기 완전 2m로 완전 예전보다 더더더 거래량이 안 나오는 시점. 이유는요, 바로 여기 나오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바로 1차적인 이유는 바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계속 많다. 여기서 그래프는 오른쪽에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2021년도 하락을, 피크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조정받는 상황,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 미분양.
다음에 입주 공급도 상당히 많은 또 이 선행 지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래량이 역대 최저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로 겹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대구 시장은 하락을 조정받고 있는 상황. 또 이것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입주가 많다 보니까 대구에 도대체 바닥은 어디일 것인가. 미분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10년 전에 있었던 악성 미분양도 과연 예전처럼 많이 늘어날 것인가. 여기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랑 역사랑 동일하게 반복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위기를 벗어나서 2, 3년 정도의 조정기를 거치고 다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것인가는 이때 가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실에서 제가 출처를 가져와 봤고요. 단지 매매 증감 그래프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위로 가면 갈수록 여기 있는 매매 물량 자체가, 또 전세 물량 자체가, 월세 물량 자체가 많다는 의미일 것이고, 이 그래프가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속적으로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인데, 최저에 가 있는 그래프 색깔 자체가 맨 밑에 가 있죠. 여기가 바로 2020년 12월 21일을 기점으로 여기에 매매, 전세, 월세 물량이 가장 낮았던, 어떻게 보면 가장 이때 당시에는 가격 자체가 가장 높았던 이런 시기라고 반등할 수 있겠는데, 요때를 이런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매물이 전세, 매매, 월세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일별 온라인 매물 건수 이렇게 돼가지고 매매, 전세, 월세, 매매인데, 여기 보시면 매매가 33,000, 11월 20일 기점으로, 전세는 11,500, 월세는 7,000건. 물론 이게 뭐 그래프가 조금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러면 피크 자체가 여기 보시면 33,480, 이런 전세도 제일 많았던 때가 11,590. 하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사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지금 많은 물량 자체가 매매, 전세, 월세까지 구축, 신축 섞여서 현장 시중에 나와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이 그래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요, 부동산 투자 진입 시점이나 타이밍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알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향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거나 부족한 지역,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향후에 계속적으로 없는 지역, 대구는 내년, 내후년에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이런 신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더불어서 거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가장 핵심이었던 거래가 살아나야 한다. 평균 거래량 회복이 관건이겠죠. 이것은 바로 구축 아파트라든지 구축 부동산 관련돼서 공급에 대해서도 이게 계속적으로 물량 자체가 소진돼야 된다,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출 규제, DSR 자체도 지금 이것 때문에도 대출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한도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DSR도 좀 완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하시고요. 특히 또 이게 문제죠. 다주택자분들의 규제 관련돼서 세금적인 부분입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언제 과연 완화를 할 것인가. 최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라든지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님도 이 부분도 상당히 언급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도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미분양이 소진되어야 한다. 계속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는 대구 이 시점에서 언제 이것을 바닥을 다지고 최고를 다지고 계속적으로 미분양이 소진될 것인가도 핵심일 것이고요.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면서 향후에 금리 하향, 안정화, 지금 이자 부담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는 신규 아파트의 매매, 전세 물량이 저가, 지금 계속적으로 전 시장에서 전세 거래 또 매매 관련돼서 너무너무 싸게 P도 마이너스 P가 나오고 전세도 계속적으로 막 엄청나게 낮게 나오는 상황에서 저가 물건부터 정리가 된 후에 바닥을 다지고 가격을 회복하는 그 시점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구축이 힘을 못 받았던, 억눌려있던 구축 물건에 대해서 시세라든지 개수라든지 내가 확인을 해서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싼 매물부터 정리가 될 것인가, 또 개수가 점점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 언제부터 개수가 줄어들 것인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겠죠. 요 개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시점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 또 방금 말씀드린 아실, 지인 등의 데이터는 현장보다 좀 늦죠, 사실. 바로바로 이게 업데이트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바로 후행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매수하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내 집 마련이든 갈아타기든 투자 관련돼서 후보의 매물 모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의 매물들은 현장에 내가 반드시 가셔가지고 매매, 전세, 매물 개수 또는 호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인가,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있나 올라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내가 반드시 현장 가서 부동산 소장님과 확인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특별하게 내가 뭐 발품을 내가 팔지 않고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선행적인 이런 시장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 지금은 열심히 우리가 돈을 모을 때입니다. 소비지출 통제하셔가지고 돈을 모으면서 공부하시고 현장의 임장,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나는 칼을 가는 심정으로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공포에 사서 남들이 환호할 때 과감하게 팔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9% 대중이 무지성으로 행동 실행하는 묻지마 투자, 묻지마 내 집 마련도 절대적으로 금지. 남들 하는 대로 다 잘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보시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부자가 돼야 될 것인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자. 자, 나는 지금 누구와 자주 만나고 누구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 우리가 가만히 조용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 혹시 작년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작년에 나의 통장 잔고 자산에 비해서 나는 올해는 지금 늘어나고 있나 줄어들었나? 아니면 평균치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뭐 하는 행동, 또 생각, 만나는 사람, 대화 주제 이런 것들이 내가 구체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올해에도 내년에도 불행하지만 10년 뒤에도 과거와 똑같은 인생을 살 것은 뭐 99%도 아니고요. 100%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돈도 없고 지금 더 떨어져야 되고 40% 떨어져야 되고 50% 떨어져야 되고 지금 뭐 인구도 감소되고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 영끌족 다 죽었다. 사야 할 이유, 투자할 이유, 매수할 이유가 단 1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저 밖에 나가버리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점점 재테크 투자에 관련돼서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시기.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계획은 다 있죠. 처맞기 전까지는. 이런 타이슨의 명언이 있듯이 계획도 근데 중요한 것은 계획도 없는 사람들이 불평불만만 하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을 나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같이 끌어내리려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생산성 있는 대화 주제, 생산성 있는 활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좀 고민해보자. 역사는 반복되었다 말씀드렸죠. 99%의 내가 예전에 똑같은 그런 대중들, 무지성으로 투자하고 있는 나는 그냥 그런 사람들로 그냥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야. 난 1%. 난 이제 예전에는 나는 자산을 올라가는 그런 기차를 타지 못했지만 향후에 올 것 같은 3년에 올 것 같은 나는 그런 기회를 나는 다시 한번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나는 그때는 무조건 자산 상승 버스에 나는 반드시 탑승할 거야라는 여러분들 이런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같이 우리가 부자 되자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어 생각하시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